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강훈식 민주당 의원,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출마 선언의 변을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네. 비장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당이라든가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내년 서울시장에 만일 야권이 진다고 할 경우에는 그다음에 이듬해 대통령 선거에서 참 이기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 필승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더욱이 지금 전체 야권에서 뚜렷한 후보군, 후보군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전에 서울시장 나가신 분도 두 분 계시고 서울시장 하신 분도 있고 또 서울시장 후보를 하시던 분도 있고 경쟁자 있는 분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여권에서도 또 후보군이 많기 때문에 이 필승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 인식을 아마 제때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물론 자신의 말을 뒤집어야 되는 부담도 있을 테고 하지만 정치 지도자라는 것은 그 시기에 가장 필요한 일,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또는 체급을 사실 체급 낮추는 게 아닙니다. 서울시장 선거라는 것은 특히 대선을 한 해 앞둔 서울시장 선거는 거의 대통령 선거와 맞먹는 것이고 여기 지면 대통령 선거도 없습니다. 그런 비장한 각오로 몸을 던졌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안철수 대표가 또 말한 가장 큰 출마 결심의 계기는 뭐였냐면 이번 정기국회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번에 겪어봤지만 민주주의가 완전히 무너지는 절차를 무시하는 상황을 접했다. 이게 이제 안철수 대표의 이야기 중에 하나고 저희들이 직접 느꼈죠. 거대 여당의 무지막지한 오만과 횡포. 이게 국민의힘, 103석의 국민의힘이 이 정도를 느꼈는데 이제 그 소수 의석의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얼마나 크게 더 느껴졌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 지금 제일 중요한 민생이 바로 백신입니다.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문제에서 안철수 대표 이야기는 저도 의사 입장에서 이번 백신 구매와 관련해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솔직하지 못한 부분에 분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노와 실망, 이 모든 시장도 그렇고 지도자의 경우는 어떤 시대 정신학이 있습니다. 지금 뜻밖에도 백신이라는 상황이 이게 의료의 전문가가 아니라 의료의 전문가, 과학자가 아니라 또는 전문가가 아니라 정치가 좌우하다 보니까 판단을 그르친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정치로 방역을 편가르기도 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이 바로 백신 상황, 안철수 대표가 사실은 그동안 좀 잊혀져 있다가 갑자기 국민들에게 부각된 것은 대구에 코로나 사태 났을 때 의사복 입고 묵묵히 자원봉사했던 장면입니다. 바로 그런 어떤 시대적인 요구가 특히 이번 국회에서 정기국회에서 이렇게 폭주한 폭주기관차 같은 여권의 이 무지막대한 이런 것들 또 하나는 이 백신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외국은 그래서 백신을 국민들이 몇 차례씩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다량 확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만 유독 K방역 자랑하고 편가르기 하다가 뒤처지는데 그 부분도 솔직하게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사 출신으로서 특히 지금 서울이 가장 코로나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밤부터 5명 이상 못 모이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백신, 바로 민생, 코로나 이 분야가 의사 출신인 그 안철수 대표에게는 강한 압박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이제 비대위원장이고 어쨌든 우리가 비상시기의 당 대표작이기 때문에 그 어느 후보에 대해서 일희일비하는 모습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겠죠. 보자면은 사실 야권 후보 중에 한 사람으로 등장한 것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당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거나 야권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대선 주자급으로 거론되던 분이 저는 지금 여당에서 저렇게 발작 뛰고 반색 저렇게 하는 이유는 그만큼 두려운 상대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쨌든 지명도 높고 사실은 저희가 안철수 대표에게 조금 서운하고 늘 비판하던 게 있다면은 지난 10년 전에 여론조사 1위 할 때 그때 양보하지 않고 했으면은 이런 소란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안철수 대표도 그 점에 원죄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했고요. 또 마침 모든 것은 시대의 어떤 반영입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아마 그 시절에는 안철수 대표가를 간절히 바라던 시기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뜻밖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이렇게 온 나라를 마비시키고 전 세계를 마비시키는 상황에서 이렇게 그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분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래서 지금 윤석열 총장이라는 분이 하는 것도 정치인 윤석열에 대한 기대라기보다는 시대의 정신, 이 무너져가는 법치 이래 되는 것인가. 어떤 정말 장사하면서 우리 시장에 있는 평범한 사람조차도 법무부 장관 이래 되는 것인가 할 정도로 어떤 그런 시대의 정신이 투사되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안철수 대표가 어떤 의사 전문가 출신으로서 또 이 방역에 대한 지식이 보통 정치인하고 다를 테고 또 거기다가 IT라는 그런 전문 식견을 갖추고 있고 이런 것들이 글로벌 도시 서울에 맞는 사람이지 않냐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대목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야권 후보로서 자리매김하고
같이 통합 후보를 만들어낼 것인가가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물리에서도 만유인력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네. 중력의 큰 것이 중력이 작은 것을 이렇게 흡수해서 하는 것인데 뭐 그걸 굳이 아니더라도 그러나 지금 이 선거 시기가 굉장히 촉박합니다. 이게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네. 예고된 뭐 내년 6월에 원래 치러질 선거, 내후년 6월에 치러질 선거였으면 시간이 있어서 뭐 그렇게 해볼 수 있겠는데 만일 이게 합당하지 않고 만일 합당이란 단일 정당에서 후보를 뽑지 않고 2단계를 걸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네. 그리고 선거를 한번 치러보신 분은 알지만 당내 경선조차도야 너무 치열하게 치르고 나면 굉장히 나중에 본선 치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리 근 의원도 지금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나와서 말씀하시 들어보면은 이게 입당한 뒤에 하는 데 대해서 부정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완전히 우리 마당 우리 운동장에 들어와서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게임을 하라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그런 취지 같은데 그게 대비한 이제 경선 룰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이미 경선 룰은 우리 신인들 발탁을 위해서라도 기존의 당내의 어떤 그 경선의 룰, 당내 주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경선 룰 방식과는 좀 탈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네네. 국민의당하고 어느 정도 물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나요? 지금 다행스러운 점은 국민의당이 지난번 총선 때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서울 시내에서도 당의 위원장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 선거로 경합하는 지금 형태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선거 때 한번 붙었으면은 굉장히 시너지를 내기 힘들 텐데 지난번에는 비례대표만 내고 지역 후보를 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역 조직적으로 융합하기에는 아주 그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아주 나쁜 상태가 아니어서 그 어떻게 경선 룰을 정하느냐. 다만 이제 이쪽 당마다 서로 정해서 야권 통합임을 정하자는 건데 2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그거는 보궐선거에 맞지 않다. 지금 당면한. 그래서 어떤 경선의 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경우에 국민의당의 국민의힘과 어떻게 합쳐질 것인가. 이런 논의만 남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강 의원님 오늘 상당히 처음으로 당황한 모습을 좀 봤는데. 아니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그러면 이 당에서 한 명도 지지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플랫폼 논의라는 게 있습니다. 플랫폼. 지난번에. 그래서 안철수 후보를 우리 당에 있는 의원 모임에서 불러서 네. 이렇게 논의를 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 자연스러운 두 당이 동일하게 합당한다는 것은 그거는 뭐 아까 만유인력의 법칙도 있고 자연의 중력의 법칙도 있고 정치에도 법칙이 다 있습니다. 그래도 불가능한 이야기고 다만 이제 어떻게 대선 승리라든가 또 서울시장 승리를 위해서 또 가장 필요한 우리 강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서울시가 가장 필요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후보를 뽑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논의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게 이제 플랫폼이라 그래서 우리 당에서 국민의당 의원들 가까운 분들 또 안철수 대표와 가까운 분들이 여러 논의를 해왔죠. 지금 뭐 강 의원님 말씀처럼 당장 지지하는 의원이 있느냐고 말씀하시면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내심으로 그냥 단지가 아니라 정치란 것은 서로 합치는 것의 예술이고 플러스점 게임으로 가야죠. 예. 이게 뭐 그냥 정치판에서 어떤 정쟁으로 보자면 그렇게 볼 수 있는 사실은 이건 정책의 경쟁이 돼야 되고 이 글로벌 도시 또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살리고 서울을 민생의 도탄에서 구해내고 또 코로나의 위협에서 이 바이러스의 위협에서 구해낼 사람이 누구이냐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가장 위대한 질문 뭐겠습니까? 자유 토론, 자유 경쟁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쟁이 민주당에서 좋은 분 나와야 되고 또 우리 당과 야권에서도 좋은 분이 나와서 경쟁해서 사람들의 민심을 얻고 대안을 제시하는 분들 나와야겠죠. 그런 점에서 뭐 민주당에서 많은 후보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전해철 장관 후보자는 내일입니다. 바로 내일 안행위에서 이제 인사청문회 열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내년에 그리고 또 내후년에 큰 선거, 보궐선거와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네. 안행부 장관이 결국에는 다음 대통령 선거 때까지 거의 이 중요한 선거를 관장하는 주무장관입니다. 그런 네. 의미에서 이 새로운 꼭 전해철 장관 후보자든 아니든 관계없이 이분이 정치적으로 중립성 물론 이제 민주당 장관이니까 완전 중립을 기대하기는 힘들겠죠. 그러나 최소한 법적인 중립성, 기계적 중립성을 유지해 줄 사람인가 여기에 대한 더욱이 이제 지금 쭉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민정수석실에 민정비서관을 하고 또 지난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을 하고 그래 왔기 때문에 그 중립성과 관련된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될 테고요. 변창흠 후보자는 지금 뭐 굉장히 그 과거 발언부터 해서 이게 우리 민주당에서는 위험의 외주화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사실은 저것은 저런 외주화 위험을 외주화시킨 사람들이 민주당 정부고 민주당 시정부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고요. 왜냐하면은 그 왜 이 김군이 당시에 그 스크린 도어를 홀로 수리했느냐. 네. 그게 이제 이게 외주 과정입니다. 외주. 그러니까 뭐 서울시의 그 낙하산들 또 서울시의
그 강력한 입김을 가진 노조의 낙하산들 이런 분들이 이 외주 회사에서 주요 자리를 차지하고 이 일은 또 외주와 재하청이 돼서 협력업체 노동자한테 젊은 노동자한테 부과됐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사실은 이 구조가 됐기 때문에 당시에 그 변창흠 후보자도 이 서울시에 SH공사와 관련돼 있고 서울시 정부를 뭔가 두둔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한 것이고 이 공직자가 가장 중요한 발상 같은 게 이런 발언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전체 정책의 구조를 모르고 정책의 문제를 모르고 그걸 너무 단편적으로 인식하는 저런 인식 대단히 위험하고 또 하나 그 못 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서 먹느냐라는 이런 그 공공주택에 관한 설계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하는 인식도 이 사실 주택 정책에 대한 굉장한 편견, 굉장한 어떤 왜곡된 인식 같은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 본인이 지금 연끌해서 카드사에서부터 돈 빌려가지고 집 산 게 시세 차익을 얻는 그 관계까지 포함해서 과연 국토부 장관으로서 적임자냐 그리고 이분이 지금 속해 있는 정책 그룹들 이 정책 그룹이 바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주택 정책을 망친 그 장본인 그룹이다. 오히려 사실은 뭐 저 김현미 장관이야 빵이라면 내가 생산을 하게 공급의 문제라는 것을 그나마 뒤늦게 인식이라도 했는데 이분은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규제의 문제, 세금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어서 주택시장을 과연 살릴 수 있는 사람이냐 그 위험한 인식들이 다 드러난 겁니다. 아니요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야당 반대로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된데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가 무려 23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자들도 그러고 이거 하나마나 결정적 한 방을 서로 터뜨린다 하더라도 어차피 강행할 거 아니겠습니까라는 게 대책 낙관인데 이렇게 되면은 정말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에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본다는 거 이거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철학도 중요하고 정책도 중요해 그것도 많이 틀렸습니다. 틀렸고 또 하나는 그 아시탑이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내로남불 이중성. 근데 그 자녀가 아파 찬스를 이용해서 경력을 쌓았다는 거, 또 SH공사 있을 때 사사 편찬을 자기 지인들에게 몰라줬다는 거, 또 고위직의 외부 인사를 채용하면서 그런 문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최영두 강훈식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